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오경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교정 중에 발치를 실제로 저희 환자분한테 시행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쌤,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발치는 교정의사가 이동을 편하기 위해 공간 확보용으로 뽑는 건데 환자에게는 20년 후에 크나큰 재앙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발치라는 행위 자체가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발치를 할 것이냐 발치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교정 치료가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인데요. 어떤 시기에는 발치 자체를 아예 금기시해서 발치를 안 하던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너무나 발치가 유행이 돼서 너무 발치가 남발이 돼서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의 교정에서는 발치를 바라보는 의미는 이 발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과연 심리적인 교정 결과를 우리가 얻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발치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의 전체 골격의 크기에 맞춰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골격이 큰 분들, 얼굴이 조금 큰 분이겠죠? 그런 분들에서는 발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서는 발치하고 난 뒤에 공간을 닫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정하는 입장에서 그 공간 자체가 다 닫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닫기 위해서 다른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환자가 덧니가 있어서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발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얼굴 골격이 작은 분들은 누가 봐도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얼굴 모습에서 보자면 입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든지 위아래 덧니가 굉장히 많다든지 그 덧니 양이 한 10mm 정도 이상의 양이라면 발치를 통한 교정 치료가 권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진화론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원시인의 시대보다 현재는 훨씬 더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저작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치아를 쓰는 행위나 저작근을 쓰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뇌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위턱이나 아래턱 같은 앞골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 왔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지금은 쓸모없는 치아라고 생각하는 사랑니라는 치아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원시인들 시대에는 제3대구치라고 해서 가지런하게 다 배열이 돼서 그 기능을 하던 치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앞골의 크기가 작아지고 치아가 날 공간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잘 맹출을 하지 않고 구강 내에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뽑는 것이 좋은 치아라고 이제 인식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교정할 때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는 이유도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얼굴의 크기, 앞골의 크기라는 것도 정해진 일률적인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치아의 개수나 치아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적어주신 댓글 중에서 교정하면 치아 뿌리 잡는 힘이 이동한 반절만큼 약해져 노후의 잇몸 무너짐, 이가 잘 빠집니다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치아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잇몸뼈가 많이 약해진다 라는 논리로 적어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연구 결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아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잇몸뼈가 많이 녹거나 약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정 치료 중에 양치질만 잘 된다면 교정 치료 자체가 치주 상태, 그러니까 잇몸의 상태를 훨씬 더 양호하게 변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사실 잇몸뼈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일정한 양만큼 노화에 따라서 잇몸뼈가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도 작년에는 괜찮았던 내 잇몸에서 갑자기 피가 난다든지 음식물이 많이 낀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잇몸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던 치아들을 배열을 하고 난다면 치아 사이사이에 겹쳐져 있던 공간들이 조금 보이면서 좀 더 공간이 보이기도 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컨택이라고 하는 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뭐 음식물이 낀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다르게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잇몸뼈의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신호는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불규칙했던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돼서 양치질을 한다든지 평소에 위생 관리를 하시기가 좀 더 편해진다면 내 치아를 조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쌤. 이분이 적어주신 댓글 중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정의사도 실력이 다 다릅니다. 치아 교정이 간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라는 댓글인데요. 교정이라는 분야는 단순한 기술적인 분야는 아니고요. 사실 어떤 얼굴이 예쁜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주관적인 평가도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교정을 해주시는 교정의사분들과 교정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임상 경험적인 그런 걸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잘 맞는, 합이 맞는 교정 의사를 좀 만나시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댓글을 쓰셨다는 것은 이전에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하셨고 그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다른 분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적절한 교정 의사분을 만나셔서 모두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